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해상야욕을 저지할 히든카드로 한국의 FA-50 공격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필리핀 국영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본격적으로 FA-50 개량형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시점도 드러났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최소 12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매 규모는 612억 페소, 한화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에 필리핀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불리는 코너 앤서니 칸나스 공군 참모총장은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FA-50은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다목적 훈련 전투기라며 중국의 해상 야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첨단 전투기 도입이 필수적이고 현재 우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은 한국이 만든 FA-50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FA-50 PH 개량형인 블록 20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필리핀 공군이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개량형 전투기를 원하는 건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구식 F-5A 전투기를 퇴역시킨 뒤 훈련기와 프로펠러 훈련기, 헬기 등으로 이뤄진 전력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대로 된 제트 전투기나 공격기가 없어 중국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자의반 타의반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결국 중국이 최근 선을 넘는 행동을 저지르자 즉각 전력 보강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필리핀의 스카보로 섬을 중국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카보로 섬은 1951년부터 1992년까지 42년간 미군이 시루 지배하면서 해상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미군이 필리핀 해군 기지에서 완전 철수하자 힘의 공백이 발생했고 중국은 역사적 연고를 내세우며 스카보로 섬을 포함한 남중국해 거의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일종의 빈집털이인 셈인데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를 얻어 전투기지를 건설하면 중국의 제공권은 최소 1000km 확장되며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괌 해군기지도 감시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최근 중국 어업 지도선들은 필리핀 어선들이 스카보로 섬 해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4월 8일 필리핀 군함이 스카보로 섬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선원들을 단속하자 중국이 순시선을 파견해 이를 막았었고 경비선을 기존 두세 척에서 10척으로 늘려버렸습니다. 또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스카보로 섬 인근에서 5,000제곱미터 규모의 환경 감시기지를 세우고 전력 증강의 기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거의 이미 자기 땅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다며 스카보로 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 증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라고 밝혔죠. 그리고 첫 번째 군사력 증진 사업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FA-50 블록 20 버전의 도입입니다. 사실 두테르테는 FA-50에 적지 않은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당선인 시절 지난 정부가 구매한 FA-50은 축하 비행에만 쓰이고 있는 전형적인 돈 낭비 사업이다 라고 저격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FA-50의 실전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 탈룰라급 급선회로 입이 마르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FA-50을 실전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필리핀인데요. 2019년 필리핀군은 이슬람 반군 수탕 작전에 FA-50 PH를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당초 경공격기 도입에 부정적이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들은 뒤 한국이 만든 FA-50 PH가 폭탄을 퍼부어 반군들을 완벽히 수탕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선 속도보다도 지상 목표물 공격에 최적화된 경공격기가 높은 사양의 최첨단 전투기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2021년 10월 30일에도 공산 게릴라의 거물급 인사이자 민다나오 방면 지역 사령관인 조지 마들로스를 FA-50으로 명중시켜 사살했습니다. 필리핀 반군 아부사야프는 FA-50 공습으로 전멸되다시피 하여 대부분의 개인 소지품과 조리하던 식량을 내팽개친 채 도주하기도 했는데요. 무효도 폭탄임에도 불구하고 폭격 명중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FA-50이라는 이름답게 근접 항공 지원용 시스템이 꽤 훌륭히 갖췄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죠. 또한 중국 해상 민병대를 향해서도 FA-50 활약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작년 필리핀 국방부는 남중국해 휘서남추 인근에 정박 중인 220여 척의 중국 선박에 즉각 퇴거를 요구하며 FA-50을 띄웠고 공중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FA-50에 중국 선박들이 기겁해 주랭랑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써먹다 보니 현지에서도 인기가 상당한데요. 유튜브에서 FA-50으로 검색해보면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FA-50 PH의 영상을 올려놓은 경우를 상당수 볼 수 있는데 공군의 홍보 영상, 필리핀 밀떡들의 소개 영상, 뉴스 영상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일반인들이 찍은 영상에 파일럿들이 직접 콕핏에서 찍은 영상 등 다양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는 unreplaceable, 대체 불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10년간 자국 공군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가 FA-50으로 그나마 공군으로서 모습을 갖췄다며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필리핀이 이처럼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FA-50을 출격시키자 중국 측에서도 전투기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FA-50의 해외 수출 가장 큰 경쟁자이자 남중국해에서 제공권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될 경공격기는 중국의 JF-17입니다. 청도항공기 공업그룹과 파키스탄 항공집단이 공동으로 개발한 공격기죠. 메이드 인 차이나에 파키스탄까지 끼얹었으니 성능은 검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가격 후려치기로 FA-50의 막강한 라이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순수 기체 가격이 대당 1,500만 달러, 무장에 따라 3천만 달러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최신형 F-16이 1억 2천만 달러니 JF-17은 이와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기종이죠. 성능도 비교가 안 되겠지만요. 한국의 최신형 T-50의 가격이 2천만에서 2,500만 달러로 이와 비교해서도 정말 싼 가격입니다. 이에 작년 9월 이라크가 현지 생산 공장 설비 구축 및 후속 지원 패키지 등을 합쳐 JF-17 12대를 6억 6천만 달러에 구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FA-50을 운용 중인 상황에서 JF-17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JF-17이 FA-50의 가장 큰 경쟁자로 등극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향후 FA-50의 수출을 지속하려면 운용무장 추가 등의 개량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에 카이도 올해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FA-50 블록 20을 양산해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 블록 20의 첫 번째 수출국이 필리핀이 되겠죠. 블록 20이 되면 지금까지 사실상 이름만 전투기인 경공격기에서 진정 전투기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주력 전투기와 비견될 만한, 아니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군이 발표한 FA-50 성능 개량안을 보면 공군이 제대로 이를 갈았구나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데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료 탱크 확장으로 인한 비약적인 항속거리 증대. FA-50의 덩치가 작은 데다 원래 훈련기로 만들다 보니 작은 기체에 전후방 조종석 타입으로 만들어 내부 공간이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료 적재량이 적어 작전 행동 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후방 조종석을 없애고 거기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거나 공중급유 기능을 탑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전 수행 반경이 이전 대비 2배 정도로 향상될 수 있죠. 두 번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으로 BVR 교전 능력 확보. 해외 시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BVR 교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사거리가 20km에 불과한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이더만 탑재한 FA-50은 탐지거리 100km의 레이더로 적을 미리 발견한다 해도 격추시킬 방법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력기인 젠10의 레이더도 FA-50과 동일한 이스라엘제 ELM-2032인데요. 탐지 능력은 같지만 미사일 사거리로 인해 맞대응할 수 없는 것이죠. 이에 KF-21 보라매에서 운용될 예정인 독일 딜사의 아이리스티나, 미 레이시온사의 AIM-120 암람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존 F404 엔진을 KF-21의 신형 F414 엔진으로 교체. 더 많은 연료나 무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추력을 가진 엔진 탑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KF-21의 쌍발로 탑재되는 F414 엔진을 FA-50에 탑재하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KF-21과 부품 공통화도 이뤄낼 전망인데요. F414 엔진은 F404 엔진을 개량해서 구조는 더 간단해지면서 유체 역학적 설계 개선과 단결정 팬블레이드 적용으로 내구성 향상 및 30% 이상의 추진력 향상을 이뤄내는데요. 특히 이를 한국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단결정 팬블레이드는 이미 자체 개발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죠. 네 번째,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장착으로 정밀 폭격 도입.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면 주야간 표적의 획득 및 정밀 조준이 가능해지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밀 유도들을 이용해 표적에 쪽집게 타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km의 공대지 미사일로 벙커버스터 기능도 갖추고 있어 강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타우러스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화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바로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죠. 타우러스와 비교시 개선된 점은 원형보다 무게가 300kg 정도 가볍고 크기도 줄었으며 주입 후 연료 보관이 가능해 임무 수행 시 연료를 따로 주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스텔스 디자인은 덤이죠. 천룡의 국내 개발은 추가적인 장점도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 공군 혹은 해군이 원한다면 천룡을 기반으로 미국의 AGM-158과 유사한 사거리 600km급 장거리 공대 함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리핀 FA-50 PH 성능 개량 버전에 탑재될 천룡 미사일이 남중국해에서 활보하는 중국 군함 및 불법 어선들을 상대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블록 20의 핵심이자 FA-50을 완전히 새로운 기체로 탈바꿈하게 해줄 국산 A사 레이더의 장착인데요. 개발 완료된 A사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탑재할 예정입니다. 암람이나 아이리스-T 또는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경우 현재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부족할 수 있기에 더욱 고성능인 A사 레이더로 교체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전투 능력의 한계를 지닌 FA-50 경전투기가 주변국의 주력 전투기를 앞설 만큼의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로 탈바꿈하게 할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FA-50은 현재 세계의 주력 전투기들보다 기체 크기가 작아 RCS 레이더 탐지 면적이 적은데, 이 작은 기체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할 경우 적의 전투기가 FA-50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먼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발한 스텔스 메타시트를 코팅하게 된다면 KF-21이 아니라 FA-50이 중국의 제니십을 상대하여 이길 수도 있는 사기적인 전투기가 탄생하는 것이죠. A사 레이더가 개발되고 로키드 마틴 측에서 먼저 카이에 연락해 FA-50 개량 버전의 1000대 해외 판매를 달성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FA-50의 원형 기체인 T-50 고등훈련기 초도 비행 성공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진화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카이는 우수한 개발 및 생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사업과 관련된 고정익 개발 및 생산 분야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산물일 것입니다. 고정익 측의 팀 박건우 선임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 항공사로부터 배워가며 T-50을 개발해 초도 비행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 기술로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다며, 이는 수많은 엔지니어와 생산 분야 인원이 노력한 결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의 FA-50 도입과 관련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는 이 소식이 뉴스 상단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항공우주산업 강국이었나? 누리호 발사 성공하긴 했냐? 필리핀 두테르테는 쉽게 얘기해서 장사꾼이다. 한국이 손해볼 장사. 한국산 전투기가 꼭 남중국해에서 우리 중국의 전투기와 맞붙길 원한다. 그래야 제대로 실력 차이를 알려주지. 한국이 만들었다고? 큰일이네. 쓰레기통 다 찼는데 김치 전투기에 양념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세계에서 과연 통할까? 오늘도 쳐맞아야겠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